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리치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도 행사장을 찾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추석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개회식에는 한인 주요 인사뿐 아니라 뉴저지 주류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네네. 추석이면 즐겨했던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향수를 되새기고 아이들도 민속놀이를 배워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행사도 열려 타민족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It took me 10 years of being with my wife. I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make kimchi before, so now I can go home and watch and make my own kimchi and show my wife I can do it myself instead of buying it in the store.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추석을 맞아 마음 한켠이 적적하긴 하지만 추석 행사가 많은 위안이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와서 미국 와서 아무것도 몰랐더랬는데 참 황당했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친구분들하고 언니들 만나가지고 이게 추석맞이 대잔치에 와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에서는 힙합 듀오 언터처블이 멋진 공연을 펼치며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으며 가수 소양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게 진짜 터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와가지고 또 추석 한가위 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노래 들려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기분 좋고요. 이게 또 이렇게 한인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또 한국 많이 그리울 텐데 이렇게 또 추석 이렇게 좋은 날 이제 타국에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저희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가위에 되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경찰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미주 한인경찰협회 커리어데이 행사도 함께 열려 경찰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어린애들이 경찰대에서 되게 관심이 많고 특별히 어린애들을 또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 경찰들이 로컬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석 잔치 때 한인들이랑 같이 잔치를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같이 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네. 또 한인마트, 은행 등 다양한 업체에서 부스를 마련해 병품을 제공하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병원도 있어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요. 한인분들을 위해서 한방 비만 치료랑 미용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응이 참 좋으세요. 이제 한방 자체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추럴 웨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인들이 주로 참여했던 추석맞이 대잔치가 타민족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는 연예인들의 무대 못지않게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이 열려 인기를 끌었는데요. KBN이 마련한 노래자랑은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흥겨운 무대로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등을 하면 복면을 벗겠다는 출연자부터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나온 출연자까지 어제 열린 나도 가수다 노래 자랑에는 출연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하나 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른 출연자는 모두 13팀.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와 손자 또래의 학생 등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많은 관객과 무대가 낯선 탓인지 평소 잘 부르던 애창곡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박자를 놓치기도 합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1등은 가수 못지않은 감성으로 강산의 라구요를 열창한 백종원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요라는 노래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기도 하고 여기 추석 대잔치 자체도 고향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2등은 노차사의 광야에서를 부른 조명아 씨가 차지했으며 3등은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부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유일한 타민족 참가자 브라하나 스티코 씨가 가져가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인기상은 화려한 나비 넥타이와 중절 모자를 쓰고 나와 깔끔한 무대 매너를 보여준 임명춘 씨가 받아갔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 인기상 받았지만 대상 받은 거 못지않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영원한 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가수다 심사위원으로 자리한 이종철 팰리세즈 박 부시장도 무대에 올라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낸 출연자도 객석에서 힘찬 박수로 화답한 관객 모두가 함께한 진정한 축제의 장을 연출한 시간이었습니다. 채널K 뉴스 두몽기입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생활보조비와 사회보장연금 모두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또는 인상되더라도 아주 미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A 투데이는 사회보장국이 2016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인상을 위한 생계비 조정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975년 이후 매년 생계비 조정을 반영해 사회보장연금을 인상해왔습니다. 만약 2016년에 연금을 동결하게 되면 2010년과 11년에 이어 연금을 인상하지 않는 세 번째 해가 됩니다. 사회보장국의 생계비 조정은 법에 따라 모든 도시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W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3분기 CPIW를 전년 3분기 CPIW와 비교해 결정되는 생계비 조정은 노동통계국의 9월 물가 인상률이 발표된 후인 10월 하순에 사회보장국이 공식 발표합니다. 따라서 아직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 달을 남겨둔 지난 8월까지 12개월 동안 CPIW는 전년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연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되더라도 아주 미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 회계년도 취업 영주권 14만여 개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때문에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 9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최종 승인이 전면 중단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4일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최종 승인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 회계년도에 배정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14만여 개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승인 작업은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를 수속 중인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일주일간 영주권 최종 승인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간의 중단이고 2016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회계년도에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3순위에 각 4만 개씩과 4순위와 5순위에 각 1만 개씩 모두 14만 개의 영주권 번호를 배정하고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 끝나는 2015 회계년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5천 개가 더해진 14만 4,730개의 영주권 번호가 배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 회계년도 안에 이 영주권 번호가 조기 소진되고 다음 해로 넘겨지는 추가분 영주권 번호는 없는 만큼 그린카드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니 생각이 변하고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에서 공화당에는 제프 부시,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1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율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산하 프리딕트 와이즈는 최근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딕트 와이즈는 질문을 바꾸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는 현재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질문으로 하고 있지만 프리딕트 와이즈는 결국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가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공화당에서는 제프 부시가 37위로 1위에 올랐고
마르코 루비오 23%와 도널드 트럼프 11%, 칼리 피오리나 10%가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앞섰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데이비스 로스트라일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길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이 더욱 정확한 여론을 판단하는 잣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는 10월 말 의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원 의장직뿐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사퇴합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한 측근은 리더십 혼선이 장기화되면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는 10월 말 의장직을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의회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원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도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둘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올 초 3번 연임에 성공해 5년째 연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휘둘러온 베이너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베이너 의장이 사퇴를 결정한 배경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란 핵협의 저지 실패와 함께 낙태 찬성 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논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경파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진 낙태 찬성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베이너 의장이 2016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10년간 방치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5번 터미널이 최현대식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으로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JFK 공항 5번 터미널인 TWA 터미널을 플라이센터 호텔 LLC에 75년간 장기 리스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벨롭먼트와 젯블루 에어웨이 합작사인 플라이센터 호텔 측은 2억 6,500달러를 투입하고 TWA 터미널을 대형 호텔 컴플렉스로 리노베이션할 계획입니다. 대형 호텔 컴플렉스는 505개의 객실을 구비한 호텔 4만 스퀘어핏 규모의 모임 장소, 식당, 스파, 1만 스퀘어핏 규모의 전망대를 갖출 계획으로 6층짜리 호텔 2개 동과 함께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되면 이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3,7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컴플렉스가 완성되면 JFK 공항이 21세기 뉴욕시에 걸맞는 현대화된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962년 완공된 TWA 터미널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BBCN뱅크 베이사이드 지점이 오늘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은행 고객들을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BCN은행은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 동부 지역에도 진출해 지점망과 대출 사무소를 확충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BBCN은행 베이사이드 지점이 오늘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고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BBCN은행 베이사이드 지점은 데뷔카드를 즉석에서 발급할 수 있는 지점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는 50개 지점이 있고요. 코리안 아메리칸 뱅크 중에서 가장 라지스트 뱅크예요. 그리고 뉴욕에는 5개, 뉴저지에 3개, 그리고 저희가 버지니아에 2개 있고요. 시카고에 있고 지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BBCN은행은 총 7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에서 별 최고 등급인 5개를 받은 한인은행입니다. BBCN은행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총 8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5명 중 1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재산세로 공립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빈곤층 지역의 학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내셔널 키즈 카운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가족소득이 24,008달러 이하인 빈곤 학생이 전국에서 1,568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어린이들의 빈곤율은 22%에 달했습니다. 뉴욕시는 전국 평균 빈곤율인 22%보다도 무려 8%포인트 더 높았고 뉴욕주는 2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주는 빈곤율 16%로 평균보다 6%포인트 낮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소득이 높은 학군일수록 교육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조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난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은 부유층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학업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낮고 중퇴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 전문가들은 공립학교 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빈곤 지역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과 구글에 삼성이 가세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미국에서도 출시되면서 3강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20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 수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총 카드 거래 건수는 150여만 건에 결제 금액은 3,5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이 지난해 10월 지문 인식과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의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확산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는 최근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삼성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방식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업소가 제한되어 있지만 삼성페이는 매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과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받는 업소면 어디서나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90% 이상의 업소가 매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의 결제 단말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떤 화면에서든 손가락의 지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완료되고 강력한 보안성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사회에서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인타운에서 열린 비즈니스 믹서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에도 완만하게 긴축을 펼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즈니스 믹서를 주최한 남가주 부동산협회 측도 한인사회 경제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채워질 것 같아요. 경기도 채워지고 경제도 다 적응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서 얼마나 행복한 시기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한인사회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부동산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인 캠레이트는 떨어지고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만큼이나 은행과 투자자들의 투자는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Which say that the cap rate is lower. That's a problem. And so we as bankers and real estate investors have to be very careful based on those kinds of issues.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주택값이 더 상승하고 주택 판매량 역시 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한인들의 주머니는 꽁꽁 닫혀질 거란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빙하들이 맥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인공 담요를 덮어서라도 눈을 지키려는 노력, 하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빙하 특급 열차의 첫 창밖으로 펼쳐지는 알프스 산봉우리의 만년설. 반짝이는 푸른빛 벽으로 둘러싸여 구불구불 길게 늘어진 얼음 동굴. 태고의 대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절경은 숙연함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관을 조만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Quand on pénètre dans la grotte maintenant, il pleut comme un jour de grande pluie. Donc j'imagine que ça va pas durer longtemps.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빙하들은 맥없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빙하가 있었던 자리는 물이 들어찼고 산등성이는 검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weeks ago the glacier was here at this stone, and in the last 3 weeks the glaciers melt back 6 meters, and this is extreme. 1850년 이후 알프스 빙하의 3분의 2가 이미 녹아버린 상황. 전문가들은 해마다 1m에서 1.5m의 눈과 얼음이 녹고 있어 이대로라면 2100년엔 알프스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After maybe it's every 50 meters, there's a new sign that says to you, here was the glacier. I was here. Now there are plants, it's green. 이 때문에 알프스 관광 산업이 울상짓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빙하의 붕괴가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산사태 등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다급해진 스위스, 이탈리아 등 알프스 국가들은 남아있는 빙하에 거대한 담요를 덮어주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특수 제작된 담요가 냉기는 가두고 열은 차단해 해빙을 막겠다는 겁니다. Since 8 years, the region here in the ice cave have been covered with this blanket, and this blanket reduced the ice melting in the summer between 50 to 70%. 하지만 담요는 해빙을 일시적으로 늦춰줄 뿐 빙하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담요를 두른 알프스의 산의 모습이 마치 병든 산에 붕대를 감은 듯 보여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국인 교환학생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대거 탑승한 전세버스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환학생 4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승객 5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12명도 포함됐고 특히 한국인 여학생 1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인에게 한시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광부는 최근 올림픽 관광 유치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시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는 내년 초부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8개월간 효력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동북부협의회는 26일 2015 정기총회를 열고 김경욱 회장에 이어 박종권 수석 부회장을 제1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수석 부회장에는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 교장이 뽑혔습니다. 박 신임 회장과 황 수석 부회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합니다. 스포츠용품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오클리사가 한인업체를 포함한 전국 1,600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클리 측은 자사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유통한 업체들뿐 아니라 로고나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클리는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00만, 명의를 사용한 경우 $10만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후덥지근하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으며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에는 한 차례 폭우도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